俄罗斯总统普京、朝鲜劳动党总书记、国务委员长金正恩维护好、巩固好、发展好中朝传统友好，是中国党和政府的坚定立场。 경례는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인민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시오 전쟁 승리 요돈돌 기념 행사에 참석하시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시게 된다는 소식을 지금 이제 북한이 우리하고의 대화는 물론 미국과의 대화까지도 하려는 의지를 내비치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전승절 행사라는 여럿이 모이는 자리에 가는 거라서 좀 이례적인 일입니다. 삼자가 같은 저는 일단은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랭킹부터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도 함께하겠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국제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외교 이벤트가 나흘 뒤 중국에서 막을 올립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에 전격 방문하기로 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건데요. 김정은의 첫 다자 외교 무대, 중국 시진핑 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천안문 막루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궁금했던 자리 배치와 관련해서 러시아 크렘린궁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진핑 주석을 가운데 두고 시진핑 주석 왼쪽에 김정은, 오른쪽에는 푸틴. 그러니까 좌 김정은, 우 푸틴 이렇게 된 상황인데 자, 10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전승절 행사에 참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와도 비교를 좀 해보면요. 당시에는 자, 시진핑 주석의 오른쪽으로 푸틴 대통령이 섰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나란히 선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센터장님, 네. 이번에 김정은과 푸틴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나란히 선다.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김정은의 방중은 첫 번째라고 하는 수식어가 두 가지가 붙어요. 예, 하나는 이 다자 외교 무대에 김정은이 처음으로 데뷔한다라는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이 북한, 중국, 러시아, 북중러 3자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2015년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2015년 같은 경우는 시 주석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푸틴,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예. 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김정은이 왼쪽에 쓴단 말이죠. 예. 2015년과 차이점은 뭐냐면 2015년에는 시진핑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는 해외 정상들이 왼쪽에는 중국 국내 이제 2인자, 3인자 이런 식으로 섰단 말이죠. 예.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왼쪽 첫 자리에 김정은을 배치하는 것은 이것은 북중러 정상의 연대, 북중러 3자 구도를 확고하게 보여주고 싶은 예. 그래서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러시아와 북한 단단한 그런 이 동맹 이런 모습을 내외적으로 과시하는 예. 그래서 특히 미국을 향한 메시지가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북중러 연대를 과시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승절 행사를 앞두고 베이징 시내는 경비가 한층 더 강화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네. 이 김정은 위원장 방문 때문에 지금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상황입니까? 예, 과거에도 그랬죠. 과거에 김정은이 4번 중국을 방문했었고 방문할 때마다 삼엄한 경비들이 이어졌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김정은만 방문하는 게 아니라 20여 개 국외 정상들이 방문하고 특히 푸틴도 방문하거든요. 푸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수배령이 내려진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도 자유롭지 못하죠. 그래서 이번에 아마도 특히 김정은 같은 경우는 이제 6년 만에 이 방중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특히 김정은이 중국 초청에 의해서 방문을 할 때 아마 경호 문제라든지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한 조치를 아마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대한 중국의 화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교통수단으로 베이징까지 이동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두 가지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행기냐, 기차냐. 자, 전용기인 참매 1호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방탄 특별 열차를 타고 접경 지역인 단둥을 거쳐서 육로로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엔 비행기보단 열차 이동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냐 이런 정황들이 속속 포착되고 있는데요. 북한과 중국을 잇는 압록강 철교가 내려다 보이는 단둥의 한 호텔에는 갑자기 외국인 숙박이 금지된 상태라고 합니다. 자, 김정은이 열차로 이동할 때 좀 동선 노출을 막기 위한 것 아니냐, 강전혜 대변인님. 네. 그래서 중국 정부 차원에서 좀 통제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비행기를 타고 가면 베이징까지 1시간이면 갈 수 있는데 참매 1호가 굉장히 오래된 노후 기종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더 안전한 기차를 타고 가지 않겠느냐라고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차를 타고 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쨌든 이게 방탄 열차라고는 하지만 안전이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 미리 가는 경로에 있는 호텔들에 대해서 외국인이나 이렇게 좀 알 수 없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숙박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이제 가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또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열차를 타고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지금 싱가포르에 갈 때도 열차를 타고 갔던 모습들을 보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보았을 때는 열차 가능성에 대해서 중국 측과 우리 측에서도 조금 더 높게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만약에 비행기를 타게 된다면 1시간이면 갈 수 있지만 참매 1호가 노후 기종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방탄 열차는 또 속도를 못 내기 때문에 한 50km, 60km까지밖에 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동 시간이 20시간 정도에 오래 걸리는 대신에 좀 더 안전하다. 방탄 열차니까 좀 더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차로 간다면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출발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하고 있는데, 센터장님, 네. 정말 김정은의 선택은 예상대로 열차가 될까요? 아니면 비행기가 될까요? 저는 열차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김정은이 사실은 그 열차를 이용한 게 베트남에 갈 때 60시간이 넘는 시간을 걸렸거든요. 사실 싱가포르까지 갈 수 있는 비행기가 없어서 중국에서 비행기를 대여를 받아서 갔었어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김정은이 그렇게 바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그렇습니까? 걸리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얼마든지 안전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예.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참매 1호 굉장히 노후 기종이고요. 언제 떨어질지 떨어져도 이상이 없는 그런 상당히 안전성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지금 열차가 가는 통로가 압록강 신의주와 단동을 잇는 압록강 이 북중 우이교라고 하는 다리, 철교가 있는데 예. 그걸 직접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중리엔 호텔입니다. 그 위에서 내려다 보면 저 신의주에서 오는 열차가 그대로 보이거든요. 강변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요, 강변뷰입니다. 그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 무인기 같은 거, 드론 같은 거 띄우면 정확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열차를 타고 2번 중국을 갔었어요, 김정은이. 예. 아마 그런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동선이라든지 이런 곳에 대한 철저한 안전 조치들을 사전에 취하고 20시간이 걸린다고 친다면은 아마 적어도 오늘 내일 사이에 출발할 가능성이 전 있다고 봅니다. 네, 이번 방문이 김정은에게는 다자 외교 데뷔전이죠. 6년 만에 중국을 방문하는 건데 이 행보가 사실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엇갈린 해석이 나오는데 먼저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자면요. 이번 방중이 북미 대화를 재개하는 포석으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선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얘기부터 듣고 오시죠. I will say that Kim Jong-un and I had a very good relationship, as you remember. And still do. A meeting with him, and we'll make relations better. You'll help that. You had a lot of leaders. I've gone through a lot of leaders in South Korea. You know, it's been.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 쉽지 않은 상태인데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십니다. 대통령께서 피스 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 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That's good. 예, 과거를 살펴보면 2018년에도 북미 협상 정국에서 김정은이 중국을 먼저 방문한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에 나섰거든요. 이런 전례를 따르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사실상 나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오는 10월에 에이펙을 계기로 남북미 혹은 북미 대화를 우리나라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최 교수님,
이번 방중이 좀 북미 대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은 사실은 이제 세 나라 중국, 러시아, 그다음 북한 이 세 나라가 밀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예. 저는 그것은 어찌 보면 미국에 던지는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이렇게 김정은 입장에서는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물론 이제 우리 국회의장이 또 참석하고 대표단이 예. 가지 않습니까? 특사단이.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예측입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가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에이펙 회담에 참여해달라,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고요. 예. 만약에 에이펙 회담에 참석하는 게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경호 문제나 또 김정은은 워낙 그런 부분에 민감하잖아요. 또 우리나라에 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김정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 예. 부분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올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예전에 판문점에서 깜짝 미팅을 했잖아요. 트럼프하고. 네. 그런 정도. 예를 들면 뭐 본인이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트럼프 입장에서는 판문점에서 판문각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회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본인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미 관계 개선이 뭐 북한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 중국을 방문하는 것이 예.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려는 의도보다는 제가 볼 때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뭔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그런데 반면에 정반대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최 교수님은 북중러 밀착이 좀 보여주기일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지만 아무래도 전승절 행사 참석을 밝힌 시점을 좀 보면요. 한미일 협력 메시지가 좀 쏟아지고 있을 때,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안미 경중 탈피하겠다고 언급했을 때 이 일정들이 나왔거든요. 센터장님, 네. 그러면 이 북중러가 한미일 공조체제에 대응을 해서 밀착을 강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신냉전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뭐 신냉전 얘기는 뭐 어제 오늘의 얘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예. 김정은이 지금 국제 질서, 특히 권위주의 국가들, 지금 이번에 모이는 국가 정상들이 권위주의 독재 국가들이 모이는 거거든요. 물론 예. 아닌 국가들도 있습니다만 네. 대표적으로 북중러가 권위주의 독재 국가들이고 국제사회의 질서를 흐트리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이제 어쨌든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중러 3자 협력이라는 얘기가 그동안 많이 나왔습니다만 네. 이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2023년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서 거기에서 이 캠프 데이비드 선언, 약속 세 가지 문건을 합의를 하고 그걸 제도화하는 조치들이 지금 2년, 3년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정권이 바뀌었고 한국, 일본도 정부가 바뀌었습니다만 그러나 이 한미일 3자 협력이 특히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예. 좀 더 공고해졌어요. 네. 막 그런 차원에서 중국도 미국에 견제구를 날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김정은을 초청을 했고 김정은도 거기에 호응을 했습니다. 예. 3자가 같이 만나거든요. 3자 정상회담을 할 겁니다. 3자 정상회담을 하면 거기에서 아마 공조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아하. 그게 공동선언이든 아니면 어떤 합의든 아니면 공동 발표문이든 이런 것들이 나오면 결국은 3자 협력이 제도화 공식화되는 그런 신호탄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까지는 3자 간의 어떤 실무 협의 기구 같은 것들이 제대로 없었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한미일 대 북중러의 그런 어떤 대치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예. 그리고 전 최 교수님 말씀에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면 네. 이런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에서 외톨이잖아요. 네. 그러나 국제무대에 대비를 하고 그러면서 대화의 폭을 넓혀 나가는 것은 전 북한의 변화, 북한의 개방에 기여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뭔가 생각을 바꾸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네, 방금 3자 회담이 또 진행될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었는데요. 실제로도 푸틴과 김정은의 양자 회담 가능성도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에서 이제 푸틴, 김정은 양자회담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자, 센터장님. 네. 그런데 오늘 러시아와 양자회담 가능성이 이렇게 제기된 상황에서 김정은이 파병군 유족을 만났다는 보도가 좀 나왔어요. 네.
그건 바로 좀 러시아에 대해서 자신들의 희생을 좀 강조하는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회담을 앞두고. 예, 그런 뜻도 담겨져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김정은으로서는 가장 고민이 뭐냐면 지금 명분 없는 러시아 전쟁에 파병을 해서 그중에 수백 명이 목숨을 잃고 수천 명이 다쳤거든요. 사실 아무리 이 북한이 권위주의 독재 국가고 철저한 그런 제재와 압박, 통제가 있다 하더라도 자식들이 가서 무고하게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김정은으로서는 내부 결속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평양을 비우고 이제 중국을 가는데 내부 결속을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표창식 수여도 하고 가족들을 모아서 다시금 위로를 하고 파병을 정당화하고 그 파병에서 희생된 북한 군인들을 영웅화하는 것. 이것은 내부 결속의 의미가 있고요. 예. 푸틴을 만나기 직전에 자, 푸틴 나한테 빚졌지? 나한테 갚을 생각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아마 일부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빚갚아라.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중국 전승절 행사 우리 정부에선 국가서열 2위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과 과연 만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공식적으로 만날 건 일정은 없습니다. 만날 수 있다면 전승절 행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오찬 리셉션이 있습니다. 리셉션에 26개 정상들이 오고 또 우원식 의장도 참석하시기 때문에 그 통로나 이런 데서의 접촉이 가능할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지난번 김정은 위원장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만났던 적이 있어요. 어디서 만났죠? 판문점 행사 이렇게 하고 나서 네,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죠. 우원식 의장의 누님들이 다 북한에 살고 있었다는 얘기도 김정은 위원장한테 얘기를 했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식적인 의제를 꺼내기보다는 안보 인사하는 정도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센터장님, 네. 2018년 정상회담 당시에 우원식 의장과 또 김정은 위원장이 조우하면서 술 한잔 했던 그런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네. 이번에 또 깜짝 조우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방금 나왔듯이 행사가 끝나면 오찬이 있거든요. 리셉션이 있기 때문에 리셉션에서 여러 정상들이 아마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조우를 하게 될 것이고 저는 그런 조우를 통해서 좀 대화가 있으면 좋겠는데 2018년 상황과 지금 상황이 너무나 다르고 김정은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중국 측이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예 조우 자체가 되지 않게 해달라. 라는 요구를 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조우 가능성보다는 조우 안 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